전국의 대재앙을 막는 문재인 정부의 대재앙 신고센터 문재앙 119 지금부터 그 세 번째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순서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김장수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장수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바탕으로 세 가지 키워드를 잡아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게 청와대 수준이냐입니다. 네, 이게 청와대의 수준이냐라는 첫 번째 키워드를 잡아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2019년 회계연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정연설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장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예, 일반 국민들한테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2019년 국회 예산 시정연설입니다. 이건 뭐냐면 2019년 1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디다 쓸 것인가를 얘기하는 연설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미 1년 반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 1년 하면 2년 반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고 하려고 하는 중요한 일은 다 마무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연설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담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정연설이 진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정연설을 보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결과도 나지 않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려는 그 의지가 이번 시정연설에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소장님? 예, 일단 많은 국민들 지금은 이제 청와대나 정부 사람들도 인정하죠. 경제가 매우 안 좋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이 되면 경제가 총체적 난국으로 가는 퍼펙트 스톰까지 올 수 있다. 퍼펙트 스톰. 예, 그리고 상황. 이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고 있는 두 가지가 이미 부작용이 되게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심하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이것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과정에서 고용 세습이니 문제들이 막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2019년 예산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은 일단 경제 얘기만큼이나 북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하나는 경제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으세요. 바꾸겠다는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잘못되는 거에 국민들이 동의하기 힘들게 과거 탓을 합니다. 지난 정부 때 이래서 이렇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시정연에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네, 그게 어떤 건가요? 일단 대통령 시정연설이라 그러면 저도 청와대에 있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70조 국민 세금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계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지향하는 바가 뭐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토리 라인입니다. 근데 이게 이 정도 수준이면 이게 이 우리나라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고 하기에는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이건 대학교 2, 3학년 정도가 할 법한 수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래서 이제 되게 실망스럽습니다. 네. 그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고 그런데 계속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일단은 모든 분들이 동의해야 될 게 어떤 대통령도 뭘 잘못하겠다는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건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 이명박 다 마찬가지, 잘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부작용이 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의사다, 암을 고쳐야 되겠다. 근데 내가 실력이 없어요. 그럼 엉뚱한 처방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에서 얘기하듯이 나라 경제를 망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본인은 좋은 취지인데 문제는 이게 아까 제가 의사의 수술 얘기를 했듯이 탄탄한 실력에 기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국가 경영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제 불평등의 원인 자체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번째 키워드는 포용적 성장이기도 하고요. 네. 다르게 얘기하면 네. 이게 거두절미 포용적 성장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OECD나 IMF에서 얘기하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걸 가져왔어요. 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 거꾸로 아주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OECD는 1년 반에 한 번씩 각국 회원국에 대한 경제 보고서를 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2018년께 나왔고요. 그 직전에 나온 게 2016년 한국 경제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OECD가 포용적 성장을 언급합니다. 인클루시브 그로스라고요. 포용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OECD 결론 딱 하나입니다. 노동시장 개혁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동시장 개혁.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바라보는 그 포용적 성장의 원인과 다른 원인을 다르게 그렇죠.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이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심하건 조금 약하건 경제적 불평등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아파요. 아프면 진단이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열이 나. 근데 열이 나는 이유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OECD나 IMF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 경제적 불평등의 핵심이 노조 관련한 상위 10%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재벌 1%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된다,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OECD나 IMF에서는 이중적 노동시장 문제, 그러니까 노동자 중에 상층은 아주 괜찮고 밑에는 아주 나빠서 이 격차가 너무 커서 소득 불평등이 생기고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근본 문제인 저성장, 경제적 불평등, 심지어 저출산 이런 문제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OECD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OECD가 말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에서 그 상층, 하층, 즉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에서 그 상층을 차지하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집단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오늘 어제 계속 나오는데 이거 뭐 그렇게 사실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층 시장이라고 하면 일단 정년이 보장돼 있고요. 그리고 월급도 많고 그리고 해고도 불가능한 집단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공기업 정규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고요. 오늘 중앙일보 보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전체 노동자 2천만 명 중에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들은 되게 고비용이에요. 회사에서 이분들을 자르지도 못하고 월급은 많이 줘야 되고 계속 올려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회사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주고 외국으로 나가 하청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해지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해고도 안 되다 보니까 구조조정이나 혁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저성장 문제가 아주 만성적인 문제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 뭐 사실 어려운 얘기 같지만 간단합니다. 한국에서 상층 노동시장은 누구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있는 직장이 상층 노동시장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세 번째 키워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키워드는 뭐죠, 소장님?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경제 정책을 거꾸로 가고 있는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특히 그 병원 처방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이 상황과 정확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문재인 정부를 저는 한마디로 하면 거꾸로 정부다. 그건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하는 정책하고 전혀 정반대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미 자명하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공정한 경제를 만드는데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하고 있고 지금 그나마 못하고 있는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개혁, 마크롱 대통령 개혁도 이 방향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가 거꾸로 정부라는 두 번째 다른 의미는요. 본인이 얘기한 거하고 전혀 정반대된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인상한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관련된 부분들을 임금 인상해주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다 잘리고 있습니다. 요새 나오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한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해요.
그랬더니 민간 부분에서 비정규직들이 늘어나고 있다. 네. 정규직들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비정규직에 정규직하는 공공부문 81만 명입니다. 이래서 세금이 어느 정도 적당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조선시대가 망한 이유를 가렴주구라고 합니다. 가렴주구. 가렴주고요. 네, 예. 공무원이나 당시 관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잘해주려 밑에서 막 끌어와야죠. 네. 그러니까 농민이나 보통 평민들이 살기가 되게 어려워진 겁니다. 공공부문의 81만 명을 증원하면 당연히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건 가렴주구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민간 부분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났냐? 비정규직의 민간 부분의 갈목이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 정규직 없어지는 겁니다. 일자리 질이 계속 낮아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취지가 나쁘게 하겠습니까? 근데 정확한 실력과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으로 이 정책이 이런 효과를 낼 거냐, 역효과를 낼 거냐를 계속 네. 점검해야 되고요. 네. 이미 역효과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는 최소한 역효과가 드러난 건 그만하셔야 됩니다. 특히 네. 지금 공무원 100만이고 공공기관 합쳐 35만, 135만인 나라입니다. 여기다 81만 명의 공공부문을 증원하면 가렴주구 현상 100% 나타납니다. 그 이미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밑에 민간에서는 정규직 없애죠. 자기들 비용이 없으니까 세금 더 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기업이 매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국 기업은 돈을 못 법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이탈 현상도 이거하고 관계가 돼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을 투자할 때는 이득이 날 거라고 보고 투자하는 거죠. 근데 야, 한국 기업 가면 이제 공무원들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세금 더 걷어갈 거고 그럼 나의 투자 수익률은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네네. 지금 한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이고 퍼펙트 스톰이 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네. 오늘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정말 큰 많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구독자분들께도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과 너무 정반대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 정말 많은 큰 걱정이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 대재앙을 막는 문재인 정부의 대재앙 신고센터 문재앙 119 세 번째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